일단은 자신의 3D화 시킬 오브젝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러스트에서 본인이 작업한 로고나 아니면 디자인의 어떤 파일들 가져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파일들이 없다라고 하시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 파일을 통해 예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3D로 변환할 파일은 이 디자인 박스 로고예요. 이 디자인 박스 로고를 시나프디로 가져가서 3D로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서 색상 그리고 면은 3D로 가져가도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과 색깔은 의미가 없으므로 다 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일단 면으로 된 오브젝트를 다 클릭한 후에 이 면 색깔을 논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색을 검은색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기 편한 색으로 채워줍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채울게요. 그리고 텍스트 부분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이런 게 용이하지만 3D로 가져가게 되면 이것도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Ctrl Shift O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쉐이프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Shift X를 눌러서 면에 채워진 색깔을 선으로 바꿔줍니다. 물론 여기서 보여지는 선들도 시나프디로 가져가게 되면 아무것도 인식을 하지는 못해요. 그냥 전부 다 패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작업할 때 보기 편하기 위해서 선으로 바꿔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 Save As 이름을 디자인 박스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라는 게 떠요. 여기 버전을 CC가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8로 바꿔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 9부터 연동이 안 됩니다. 8 이하 버전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8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나프디를 켠 후에 파일, 오픈을 들어갑니다.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저장했던 디자인 박스 AI 파일이 보일 거예요. 이거를 열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스케일을 여기서 정해줄 수 있지만 어차피 안에서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스케일로 놓고 OK를 누릅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패스가 시나보드 안에 그대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룹 창을 열어보면 각각 패스마다 담당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3D화를 진행을 시켜봐야겠죠. 상단 패스를 클릭한 후에 Alt를 누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단 메뉴를 클릭하고 익스트루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뎁스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익스트루드의 하이로 패스 1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이 오브젝트는 3D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이 모든 하이에 있는 패스들을 전부 다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 커넥트 오브젝트 플러스 델리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던 패스들이 하나의 패스로 모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 상단의 메뉴에서 익스트루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하나하나 바꿔야 했던 오브젝트가 한 번에 3D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0cm, 0cm, 20cm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 번째 0은 X축으로 두께를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0은 Y축으로 두께를 주는 역할이고 세 번째 0은 Z축으로 뎁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0을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더 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Subdivision은 이 오브젝트를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서 두 번째 그로우드 쉐이딩에 들어가면 폴리곤 라인들이 보이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Subdivision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폴리곤 라인들이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죠. Subdivision은 그냥 1로 놓을게요. 그리고 캡스를 들어가서 스타트에 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필렛 캡이라고 바꿉니다. 그러면 앞쪽에 모서리에 베벨 값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라디어스를 조절을 하면 이 베벨이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리고 스텝스를 조절하면 이 베벨이 조금 더 둥글둥글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엔드에 있는 캡스를 역시 필렛 캡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있는 캡도 똑같이 베벨이 적용하면서 여기 라디어스를 클릭하면 커지고요.
그리고 스텝스를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게 베벨이 형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베벨을 넣고 안 넣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실제 사물에서는 칼 끝에도 베벨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델링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척도기 때문에 3D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베벨 값들을 항상 넣어주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벨 값이 또 너무 두껍게 되면 이것도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 베벨 값을 아까 라디어스가 6cm 정도 되었잖아요. 한 1cm 정도로 둘 다 줄여줄게요. 네. 그리고 1cm로 줄였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눠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한 5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베벨이 형성된 오브젝트가 완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을 좀 넣어 볼 건데요. 아래 매터리얼 창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한 후에 재질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재질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서 약간 회색을 만들고 이걸 통째로 드래그해서 익스트루드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 박스 로고가 까만색 3D 오브젝트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팅을 하나 설치를 할게요. 생성을 하고 위치를 조금 조절해 봅니다. 한 이 정도 위치 두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련되게 디자인 박스 로고가 형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베벨 값을 넣었잖아요. 베벨 값을 넣고 안 넣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짝 보시면은 여기 S, E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빛의 상이 살짝씩 맺힌 게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베벨 값이 없다라고 하면 빛의 상이 모서리에 맺히지 않아요. 빛의 상이 모서리에 맺히고 맺히지 않고에 따라서 이 모델링 데이터의 디테일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별거 아닌 차이인데도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초보자와 어떤 중급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급자들은 이런 디테일을 조금 더 만질 수 있는 거고 초보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베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익스트루드랑 패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 3D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두께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베벨 값을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색을 넣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깨줄 거예요. 깨준다는 말은 여기 메이크 에디터블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이크 에디터블을 클릭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익스트루드를 클릭을 해놓은 상태에서 C를 눌러도 깨집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옆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 라운딩 1, 캡 1, 라운딩 2, 캡 2 이렇게 5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나눠지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돼요. 이 전체를 드래그 하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커넥터 오브젝트 플러스 델리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되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텍스트는 일단 까만색으로 놔둘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색깔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단의 재질 레이어에서 약간 노란색 그리고 3가지 색을 추가해 줍니다. 재질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다면 이 세 부분의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 부분을 각각 선택을 해야겠죠. 익스트루드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셀렉션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만 가지고는 어떤 영역이 선택이 되진 않아요. 여기 좌측에 보면은 이쪽에 폴리곤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첫 번째는 점이고 두 번째는 선이고 세 번째는 면입니다. 이 폴리곤스를 또 클릭을 합니다. 폴리곤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제가 선택하는 영역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셀렉션이 되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로즈업을 해서요. 제가 원하는 영역, 상단에 있는 네모 박스의 색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영역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다 해줄게요. 드래그를 해주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다른 영역이 넘어가지 않게 클릭을 해줍니다. 네, 이 상단에 있는 이 박스가 다 클릭이 되었다면 확인 한번 해보고 여기 상단에 Select, Set Selection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우측에 이 삼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보면
방금 제가 선택을 했던 영역이 여기 이 삼각형 안에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을 더블 클릭한 후에 이 하단에 있는 재질 레이어 중에 제가 원하는 색을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 색깔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되었죠. 분홍색으로. 이제 하단에 있는 레이어들을 선택을 해볼게요. 익스트루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지정한 영역이 일단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영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화면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한 후에 이제 밑에 있는 박스를 하나씩 선택을 해봅니다. Shift를 누르고 클릭 모든 부분의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아까처럼 Select, Set Selec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만 해당되는 영역이 Set Selection에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또 원하는 색깔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삼각형이 또 생성이 되었죠. 이 삼각형을 더블 클릭한 후에 이번엔 파란색 재질을 가져다 놓습니다. 렌더링을 해보면 디자인 박스 로고를 완벽하게 3D로 구현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와 시나리오포드를 이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